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서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원전 얘기만 나오면 셀 온 뉴스에 찰시는 나오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 내용과 그리고 특허 관련된 이슈도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6월 달에 윤 대통령이 나토 방문, 이런 원전에 대한, 방산에 대한 세일즈 외교가 나올 때 기대감에 고점을 찍어줬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동안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 폴란드 쪽 원전 이런 부분 진행을 한다, 관련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가 또 조정 나왔고, 오늘 뉴스에 갭으로 뛴 이후에 차익실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뉴스 플로우를 먼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폴란드 8월달 기사죠. 8월 말에 차세대 한국형 원전 도입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 지식재산권 분쟁에도 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우리 쪽의 승계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 속도를 좀 빠르게 가속화시키겠다는 얘기죠. 타당성 조사 앞서서 사전 조처 취하는 거고. 9월 16일 지난주죠. 원전 협력, 원전, 방산, 자원개발, 재건산업 4대 분야 협력 요청,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 키우 방문 마치고 귀국했는데, 한국 방산기술 그리고 원전 얘기를 하고 있죠. 대용량 원전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유럽의 에너지 그리드 새로 조성이 되면 원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렇죠. 가장 고효율이죠. 가장 빠르게, SMR 같은 경우에 빠르게 고효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원전 수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 도커마니 신규 원전에 한 기업 참여,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 한 체코 정상회담에서 관련돼서 원전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지금 계속 뉴스 플로우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관련 협업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스텝 바이 스텝 형태로 지금 현재 일이 진행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발목을 잡은 게 어디였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특허 소송 침해했다. 특허 침해했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우리가 기술 이런 부분 제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로열티 내놔라 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오늘 새벽에 뉴스가 나왔죠.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에 대한 권한이 없다. 각하 처리하면서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죠.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인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의 독자성 여부를 지금 뒷받침하는 건 아닙니다. 자격 여부를 지금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소송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과 수출 통제 문제가 아니라 자격 문제죠. 결국 내용은 한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 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고, 사인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들고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자격 요건이 없다. 하지만 결국은 쟁점은 이게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한 거냐, 이게 관건인데 결국은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을 하겠죠. 어느 정도 초기에는 도움받았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런 쪽이 해결이 되면 발목 잡고 있던 게 풀리면서 가장 먼저 폴란드, 뭐 이런 체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좀 관련된 협업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원전 관련된 가장 상징적이자 관련 기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장 반응이 나오겠죠. 이게 아니더라도 최근에 적자에서 흑자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죠. 영업이익단 원전 플러스 알파로 놓고 본다면 최근의 주가는 2020년 코로나 이후의 조정, 친원전 기대감, 반영,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목 잡혀오면서 하락을 했었다면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첫 단추는 지금 잘 깬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특허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이 지금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체크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어제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이슈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선택지다.
올해 영업이익 1조 8천억. 확실히 성장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1조 1천억에서 1조 8천억, 내년 2조까지 커지는 부분이고, 수주 잔고 기반으로 이런 추세 상승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 1조 8천억, 전년비 63% 증가하는 거고, 보시면 발전용 가스터빈, SMR, EPC 등 추가 수주 계속 나오고 있죠. 국내 원전 확장 기조, 그리고 해외 쪽에 원전 수출, 해외 진출 불확실성, 이런 부분만 확실하게 해소가 되게 되면 이게 날개를 달 수 있는 부분이죠. 아직까지 원전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해외 수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에너지 부분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 원전 쪽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목표주가 산정, 그리고 시먼스 포워드 PER 기준, 포워드 PBR 기준, 평균 선이죠. 지금 올해 1조 8천억, 내년 2조 원, 이런 부분 감안했었을 때 주가 지표 보게 되면 현 시점 PER 기준 대략 28배, 내년 23배, PBR 한 1.3배 어느 정도 평균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업사이드 가능하면 좀 길게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원전 수출 불확실성, 불구, 돈 없다는 실적 업턴,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고, 폴란드, 체코, 우크라이나 재건 등 해외 원전 수출 기대감 유효.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 미 법원에서 워싱턴 쪽이죠. 한수원 측의 웨스팅하우스 자격 문제지.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독자적 기술 인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승기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죠. 올해 실적 영입 1.8조, 내년 2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전이나 이런 부분 좀 더 가셔야 되는 부분. 자,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꾸준히 해외 쪽, 이런 쪽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전 쪽에 타겟을 맞추고 나머지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여타 이런 에너지과 관련된 사업부별 브레이크다운 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주가 중요한 포인트 자체가 원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계속 흐름을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 단기적 관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홀딩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같이 올라올 때 따라 사기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신규 접근 유효,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기대치 이런 부분이 워낙 낮기 때문에 조용할 때 사가지고 우리가 결국 시간이 녹이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을 때 또 업사이드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주식을 통해 점검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화목한 소통을 통해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또한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질문도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도 드려볼게요.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후장도 화이팅입니다.